안녕하세요, 지니 히어링입니다. 2025년 상반기를 강타한 두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폰학의 인피니오 스피어와 스타키의 엣지입니다. 해외에서는 폰학은 2024년도 8월에, 스타키는 10월에 신제품을 출시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25년 1월에 거의 동시에 출시를 하였기 때문에 초반부터 뭔가 박 터지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3개월에서 6개월 일찍 출시된 미국과 유럽에서는 청각 관련 전문가부터 일반 사용자까지 두 제품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리뷰들이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저도 이 두 제품을 다 사용해본 입장에서 이 두 제품을 비교하는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박 터지는 경쟁구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렛츠고! 일단 두 제품을 비교하는 것만 해도 꽤 많은 내용이 담길 것 같기 때문에 두 제품에 대한 상세 리뷰는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이쪽에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대략 두 제품에 대해서 비교할 내용을 화면에 보이시는 대략 12가지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특정 내용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역시나 댓글에 항목을 다 정리해 놨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주요 칩셋 비교. 폰학 인피니오 스피어의 ERA 플러스 딥소닉 DNN 전용 칩셋 vs 스타키 엣지의 G2 뉴로 프로세서 플러스 내장 NPU. 결론은 스타키의 승리. 이번 두 제품의 가장 핵심인 AI를 빠르고 정확하게 구동하기 위한 핵심 부품인 칩셋에서 두 회사는 살짝 상반된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폰학의 대폭 업그레이드된 보청기 전용 칩셋인 ERA에 AI 작동을 전문으로 하는 DNN 전용 칩셋인 딥소닉을 별도로 구동시키는 듀얼 칩셋 전략으로 이번 신제품에서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스타키 역시 기존 S1 칩셋에서 대폭 업그레이드된 G2 뉴로 프로세서에 DNN을 전담하는 NPU를 내장시켜서 출시를 하였습니다. 두 회사의 칩셋은 단지 AI 구동뿐만 아니라 블루투스 및 외부 기기 연결, 기본적인 음향 관련 연산들, 센서 및 배터리 관리 등 다른 기능들도 총괄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비단 AI 성능만으로 두 회사의 우열을 가리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칩셋의 향후 방향을 기준으로 스타키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폰학의 듀얼 칩셋 전략은 핵심적인 세 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배터리 소모입니다. 배터리 성능 비교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인피니오 스피어는 AI 구동을 위해서 딥소닉 칩셋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배터리가 일반 모드에 비해 대략 3배 정도 소모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1회 충전으로 최대 24시간 사용이 가능하지만 AI 모드에서는 대략 7시간밖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스타키의 경우 AI 작동을 위해서 내장 NPU가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배터리는 대략 1.2배 정도 소모에 그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듀얼 칩셋 전략은 배터리 소모 면에서 꽤 불리한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제품 사이즈예요. 이 부분도 사이즈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겠지만 인피니오는 듀얼 칩셋으로 인해 보청기 사이즈가 생각보다 많이 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산 속도예요. 두 개의 칩셋이 별도로 작동하면서 연산을 주고받는 것과 특정 기능이 내장되어서 그 안에서 연산이 진행되는 것은 속도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칩셋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휴대폰에서도 가급적이면 CPU, GPU, 뉴로 엔진 또는 메디아 기능 등 모든 기능을 하나의 칩셋에 넣으려고 하는 이유도 더 빠르고 더 작고 오래가는 디바이스를 만들기 위함이죠. 향후 폰학의 전략이 어떻게 수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기준으로는 스타키의 엣지의 NPU 전략이 좀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듯 하네요. 두 번째, AI 성능 비교. 폰학 인피니오 스피어의 스피어 모드 vs 스타키 엣지의 엣지 모드 플러스. 결론은 무승부. 앞서 설명드린 주요 부품인 칩셋에 의해서 가장 크게 좌지우지 되는 성능은 바로 AI에 의한 소음 제거 성능인데요, 특히 시끄러운 상황에서 소음을 줄이고 말소리를 보존해서 소음 상황에서의 말소리 변별력, 즉 SNR을 올리는 기능은 두 회사에서 모두 강조하는 AI 기능입니다. 폰학에서는 이 기능을 스피어 모드라고 칭하고 있고요, 스타키에서는 이 모드를 엣지 모드 플러스라고 칭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두 개 회사 모두 기존에 없었던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열을 가리기는 좀 어렵지만요, 수치상으로는 폰학의 스피어 모드가 10dB SNR 개선을, 스타키의 엣지 모드 플러스가 13dB SNR 개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치상으로는 스타키의 AI 성능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폰학의 스피어 모드 360도 음성, 소음, 분리 기술은 모든
방향에서 나오는 말소리와 소음을 분리하며 특히 3번의 음질 만족도에서 언급해 드릴 바와 같이 AI 모드에서 음질은 폰학이 조금 더 우수하다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사실 두 회사의 AI 성능의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은 무승부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3번 음질 만족도 폰학 인피니오스피어의 오토센스 6.0, 스타키 엣지의 스타키 사운드 AI 7세대. 사실 두 회사 모두 음질이 완전히 핵심인 회사는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음질에 있어서는 와이덱스가, 소리에 의한 변별력은 오티콘이 좀 더 특화되어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두 개 회사만 비교해 봤을 때는 전반적인 음질에 있어서 폰학의 스피어 모드와 스타키의 엣지 모드 플러스가 작동이 될 때 음질에 대한 리뷰를 비교해 보면요, 두 회사 모두 AI가 작동할 때 약간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리뷰가 있지만 스타키의 엣지 모드 플러스 기능의 경우 이 기능이 작동할 때 소리가 조금 공격적이다 라는 리뷰가 많이 보이고 있어요. 세계적인 보청기 음량 실험 및 만족도 조사 사이트인 Hear Advisor에서도 두 제품의 음질을 비교했을 때 폰학 인피니오스피어의 5.2점을 스타키 엣지의 4.5점을 부여했습니다. 앞선 인공지능을 통한 소음 제거 기능이 중요한 만큼 자연스러운 음질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보청기 선택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음질에 있어서는 폰학이 좀 더 우수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 배터리 성능 폰학 인피니오스피어의 배터리 사용시간, 스타키 엣지의 51시간 배터리 사용시간. 스타키의 승, 배터리 성능에 있어서는 사실 볼 것도 없이 스타키의 승리입니다. 폰학 인피니오스피어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배터리 성능이고요. 반대로 스타키 엣지는 배터리 성능이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두 회사의 우열을 비교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일단 폰학의 인피니오스피어는 1회 충전으로 24시간 배터리 성능을 제공하는데 여기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블루투스 연속 사용 시에는 16시간, AI를 구동하는 스피어 모드에서는 불과 7시간밖에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청기를 오래 그리고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추가 충전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스펙이 보청기를 처음 구입했을 때의 스펙이라는 거고요. 충전 배터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배터리의 성능은 매년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 3, 4년 차에는 이러한 배터리 사용 시간이 크게 문제로 다가올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하지만 스타키의 경우에는 애초에 51시간이라는 넉넉한 배터리 사용 시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겪을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또 앞선 칩셋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AI 전용 NPU가 내장된 칩셋으로 AI가 작동할 때도 전력 효율이 매우 좋기 때문에 블루투스나 AI를 장시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40시간 이상의 사용 시간을 보장하게 돼요. 또한 스타키에서 받은 기술 자료를 보면 보청기를 5년 사용 시에도 충전 배터리의 손실률을 30%에서 35%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청기를 사용한 3, 4년 차에도 대략 30시간 이상의 배터리 사용이 가능합니다. 폰학의 다음 버전의 신제품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크게 개선되길 바라면서 배터리 관련 성능은 역시나 스타키가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네요. 5번 충전 방법 및 충전기 폰학 인피니오스피어의 온더고 케이스, 스타키와 엣지의 스타링크 차저. 두 회사 모두 무승부. 폰학과 스타키 모두 접촉식 충전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사실 비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전체적인 충전기의 용량은 스타키가 좋고요. 충전 난이도는 두 회사가 비슷하지만 사이즈로 보면은 폰학의 충전기가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매우 아담한 사이즈고요. 반대로 스타키는 좀 둥그런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스타키가 충전기의 충전 정도를 확인하기가 좀 더 좋고요. 몰드 등을 사용했을 때 여유 공간이 있다라는 부분은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충전 성능에 있어서는 딱히 크게 장단점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승부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 방수 성능 및 내구성 폰학 인피니오스피어의 라이프 기술, 스타키 엣지의 프로8 하이드로 실드. 두 회사 모두 무승부. 일단 방수 성능에 있어서는 웬만하면 폰학을 넘어설 수가 없었어요. 대략 3년 전에 개발된 폰학의 라이프 기술은 지금 보여드리는 라이프의 광고 문구처럼 수영장과 진흙탕에서 놀 수 있도록 설계된 그냥 물이나 먼지를 좀 보호해줄게 정도가 아니라 물이나 먼지 구덩이에서도 안심하고 쓰세요 라는 수준의 기존 IP68을 뛰어넘는 완벽한 방수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폰학의 신제품인 인피니오스피어에도
엣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죠. 스타키에서도 이에 질세라 새로운 방수 방진 스펙인 프로8 하이드로 실드를 엣지에 적용하였습니다. 포낙의 라이프 기술과 같이 모든 물뿐만 아니라 소금물 및 땀까지 완벽하게 막아내는 IP68 플러스 등급의 완벽한 방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낙의 경우는 라이프 기술이 나온 지 대략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포낙의 방수 성능에 대해서는 신뢰도 있는 임상을 가지고 있고요. 스타키의 프로8 하이드로 실드의 경우는 이번 엣지에 처음 적용된 방수 성능이기 때문에 아직 개인적으로 임상이 부족하긴 하지만 해외 리뷰를 봤을 때도 굉장히 신뢰 있는 방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두 회사 모두 내구성적인 부분에서 매우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승부가 맞을 것 같아요. 7. 제품 사이즈 및 디자인. 포낙 오픈형 사상 최대 크기의 사이즈. 스타키 엣지의 이번 제네시스와 동일한 사이즈. 스타키의 승리. 이번 인피니오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생각보다 큰 사이즈예요. 인공지능을 위해 강력한 듀얼 칩셋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사이즈를 예상하기는 했지만 이번 사이즈는 약간 선 넘은 느낌이 좀 있기는 합니다. 스타키 엣지의 경우 같은 AI 성능을 내면서도 그리고 또 2배 이상의 배터리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포낙보다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아주 많이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하지만 엣지 MRIC의 경우 포낙 인피니오보다 배터리 용량도 훨씬 크면서 훨씬 더 작은 사이즈를 자랑하기 때문에 사실 포낙과 엣지의 사이즈의 경우 지금 보이시는 사진만 보시더라도 완벽하게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물론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는 크게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착용 샷만 보셔도 생각보다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특히 오픈형 노출에 좀 더 민감한 남성분들의 경우 이런 사이즈 문제를 좀 더 크게 체감하실 듯 하고요. 결론적으로 사이즈에서도 스타키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8번 블루투스 연결성. 포낙 인피니오 스피어의 블루투스 5.3, 스타키 엣지의 블루투스 에리 오디오. 블루투스 호환성은 사실 포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원래도 좋던 포낙의 블루투스 성능이 이번 인피니오에서 대폭 개선되었는데요. 블루투스 연결 시간이 기존 15초에서 20초였던 게 0.5초로 압도적으로 줄었고요. 스트리밍 후 오토 센스 연결까지의 시간도 기존 3, 4초에서 역시나 0.5초로 엄청난 블루투스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블루투스 연결 거리도 2배가 되었기 때문에 핸즈프리 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쾌적함을 느끼실 수가 있죠. 스타키도 기존에 비해 2배 강화된 블루투스이고요. 블루투스 에리 오디오가 포낙에서 사용하는 클래식 블루투스 방식보다 조금은 더 진화한 방식이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는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구형폰에서 블루투스를 지원하지 않는 호환성 문제가 스타키의 발목을 계속 붙잡고 있죠. 역시나 블루투스는 포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포낙의 확실한 승리이고요. 9. 제품 작동 편의성. 포낙 인피니오 스피어의 3컬러 LED와 2버튼 방식. 스타키 엣지의 1개 또는 2개의 버튼 방식. 포낙의 승리. 일단 포낙의 경우 버튼 사이즈 및 위치 설계가 매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이 매우 용이합니다. 또한 3가지 색 LED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본체 LED를 통해서 제품 작동 여부 및 계략적인 충전 상태 여부 확인이 가능해요. 스타키도 포낙 인피니오와 같이 2버튼 방식이고 물론 MRIC는 1버튼 방식이지만 버튼의 크기가 커서 조작이 오히려 쉬울 것 같지만 버튼 사이의 간격이 약간 좁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경우 2개의 버튼을 구분하는데 살짝 어려움을 느끼는 게 일반적이에요. 또한 본체에 아직도 LED 부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체만으로는 제품 작동 여부 확인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작동성적인 부분에서도 포낙이 승리이고요. 10번째, 제품 보증. 포낙 인피니오 스피어의 2년 무상 보증 및 3년 배터리 보증. 스타키 엣지의 전체 3년 무상 보증. 스타키의 승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낙의 인피니오의 경우에는 본체에 대한 무상 보증 2년에 내장 배터리의 경우 3년 무상 보증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에 스타키의 경우 배터리를 포함해서 전체 본체를 3년 무상 보증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단순히 수치로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타키가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1. 액세서리 호환성. 포낙 인피니오 스피어의 로저 호환. 스타키 엣지의 기타 액세서리 호환. 포낙의 승리. 일단 포낙에서는 로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로저 이외에도 TV 링크 등의 액세서리 또한 스타키에
포낙에 비해서 작동 속도가 좀 빠르고 훨씬 아기자기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키 또한 TV 커넥터나 무선 마이크 같은 액세서리를 잘 구비해 놓았지만 로저 같은 다용도의 액세서리의 부재와 액세서리들의 사이즈가 좀 크다는 부분, 그리고 전반적인 연결성이 좀 어렵다는 부분들이 계속적인 단점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보청기 자체의 성능이 좋아지고 있는 만큼 액세서리의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액세서리 연결성은 포낙이 좀 더 우세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12. 전용 휴대폰 어플. 포낙 인피니오 스피어의 마이 포낙, 스타키 엣지의 마이 스타키. 이름도 서로 비스무리한 포낙의 마이 포낙 앱과 스타키의 마이 스타키 앱으로 볼륨 조정이나 모드 변경 또는 보청기 찾기 등 다양한 조정이 가능해요. 각 앱에 대한 상세 리뷰는 차후에 또 한 번 진행할 예정이지만, 앱의 전반적인 사용 UI는 포낙이 우세한 반면 연결성과 기능의 다양성은 스타키가 좀 더 우세합니다. 원래는 스타키에서 지원하던 보청기 찾기 기능을 포낙에서는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타키의 어플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았었지만, 이번 인피니오 스피어에서는 보청기 찾기 기능이 업데이트되면서 사실 두 회사의 보청기 전용 어플은 무승부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 총 12개 항목 중에서 스타키 엣지가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칩셋, 배터리, 사이즈 및 디자인, 그리고 제품 보증의 총 4가지이며, 포낙 인피니오가 좋은 부분도 음질, 블루투스 연결성, 작동 편의성, 액세서리 호환성까지 총 4개 부문입니다. 그리고 무승부인 부분은 AI 성능, 충전의 편의성, 방수 성능, 어플 사용성까지 역시나 4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2025년 상반기 가장 핫한 두 회사의 제품 대결은 사실상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약 한 달 전쯤에 시그니아의 대박 제품인 퓨어 CNG, 퓨어 차지앤고 BCT-IX가 한국에 상륙하였고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GN그룹의 신제품인 리사운드의 비비아와 벨톤의 인비전 제품이 이미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는 하반기쯤 출시할 예정이고요. 또한 와이덱스도 알루어라는 인공지능 보청기가 해외에 3월 19일날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포낙과 스타키의 경쟁 구도를 넘어서 AI 보청기에 있어서 무한 경쟁 구도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한국에 다른 회사들의 신제품도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리뷰를 진행해 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포낙 인피니오 스피어와 스타키 엣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난청 보청기 전문가 신이 히어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